안녕하십니까. 탭스의 신의 김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탭스의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썰들이 되게 난무하는 걸 보고 제가 여기다 이제 끝판왕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이제 하면서 이제 한번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인데 사실상 이렇게 너는 뭔데 그러면 네가 거의 오피셜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치면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통계학 석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그 노멀라이징이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건데, 그럼 탭스가 어떻게 노멀라이즈를 한다는 걸 아느냐? 그래서 이건 탭스가 진짜 여러 군데에서 노출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노멀라이즈를 하고 한 다음에 무슨 뭐 시험 간의 그 점수 격차를 줄인다는 등 한 다음에 최종적인 데이터도 보여주고 하다 보면 이게 노멀라이즈가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노멀라이즈가 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탭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으로서 어떤 형태를 이제 추구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스 시험 같은 경우가 0부터 이제 240점이 있다 치면은 이 탭스가 추구하는 목표는 이 점수가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한마디로 표준 편차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탭스가 추구하는 목표는 이 점수가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할 때부터 예를 들어 이제 탭스 파트 LC 파트만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파트 1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한두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를 냅니다. 한두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를 내고, 또 한두 문제는 굉장히 사람이 못 풀 만하게 어려운 문제를 내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제가 한 6문제쯤 이렇게 섞는 거죠. 요거 곱하기 4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문제 정도쯤이 중간 난이도, 그다음에 여기 좀 쉬운 난이도, 또 어려운 난이도. 그렇다면 탭스가 이제 어떻게 어려운 난이도인 줄을 아느냐라는 건데, 탭스에서 사용하는 이제 문제에서 사용하는 어휘 같은 경우나 표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탭스가 표현이 어렵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뭐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냐, 출제자마다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탭스나 이런 거에서 특히 탭스가 따라가는 게 뭐냐면 CEFR이라고, 이렇게 뭔가 이제 어떤 단어들의 난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난이도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영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전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단어는 이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측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측정을 해놓는 게 단어가 사용되는 빈도라던가 뭐 얼마나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해가지고 난이도가 이 단어나 이런 표현을 잘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어느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표현과 단어를 사용해갖고 문제를 만들면 그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높은 문제의 난이도가 됐었을 때는 점수가 좀 덜 깎이는 편이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을 틀렸었을 때는 점수가 더 깎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단어를 이렇게 이걸 모른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아주 점수의 비중이 신기한 게 어려운 문제에서 점수의 비중이 낮습니다. 오, 선생님? 네. 하나 틀리면 확 깎이던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좀 설명이 잘 되거든요. 이게 진짜 점수가 나오는데 이 점수가 낮다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원점수, T스코어라고도 하는데요. 원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뭐 1000점 만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탭스 내부에서 사용되는 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수가 몇 점이 만점인지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는지 저희가 알 수도 없고, 이게 1000점 만점인지 만점 만점인지 뭐 500점 만점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럼 선생님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어떤 시험의 표준화된 시험을 만드는데 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다는 걸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럼 시험을 본다 치면 여기에 빵점이 있겠죠. 모든 문제를 다 틀린 사람, 모든 문제를 아예 비인 사람. 이제 이렇게 해서 본표가 이런 형태로 돼요. 그러니까 다 맞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시험 보러 갔는데 뭔가 공부는 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된 다음에 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요거가 이제 끝에서 요렇게 깎여 들어가는 게 이렇게 기본적인 표준 편차 그래프인데, 신기한 거는 은근히 다 맞는 사람이 하나 틀린 사람보다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갖다 이렇게 깎아 놓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점수의 표준 편차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한 문제를 틀렸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 30점 이게 뭐 점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30점이 이제 문제가 뭐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하는 것도 어떻게 아느냐? 그럼 탭스가 생각할 때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했어. 표현을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맞힌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75% 막 이런 거예요. 막 진짜 많을 때는 93%까지도 갑니다. 예를 들어 막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막 1번 문제 이런 애들은 적중률이 막 98%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틀린다는 건 좀 상상이 안 가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 틀린다 그러면 점수가 무진장 많이 깎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기본 단어도 모르니? 이런 시험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어려운 거를 많이 틀릴수록 괜찮아요. 근데 점수가 좀 덜 깎여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점수를 갖다 매겨요. 그래서 내가 점수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30점 플러스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점수가 있겠다고 쳐봐요. 근데 재미난 거는 탭스가 이제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비율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냐면, 그러니까 25%는 한 번호의 문제를 찍었었을 때 그냥 문제를 랜덤으로 찍었을 때 25% 적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 적중률 막 8%짜리.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정답 낚여서 파닥파닥거리는 문제들이 가끔 있거든요. 막 18%, 막 10%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초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낚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중률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중률이 낮은 문제를 틀렸었을 때는 점수가 깎이는 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자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다 맞춘 사람의 비율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있는 거를 이게 표준 편차 그래프를 이제 옮기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거 다시 설명을 해주자면, 이게 이제 원점수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됐다고 쳐요. 그러니까 여긴 더 낫겠죠. 막 뭐 틀린 사람이 없을 테니까 뭐 이런 형태로 그려야 되겠어요. 좀 자세히 그려야 되니까 좀 지웁시다. 넌 아니야. 이렇게 됐는데 막 다 맞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겠지만 뭐 아무튼 요런 느낌이라고 칩시다. 끝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삐죽. 이제 올라갔다 치면은 요 사람들을 이 그래프에다가, 이 표준 편차 그래프에다 때려 박아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이게 상대적으로 여기에 순차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비율. 뭐 상위 뭐 한 0.6%까지다. 여기까지가. 상위 0.6%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탭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뉴 탭스가 되기 전에는 다 맞는다고 만점을 보장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만점을 맞는 사람의 비율이 막 1%가 넘어가잖아요. 1.3%막 이래버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1.3%까지 쳐버리니까 여기에서 만점이 물론 240점, 예전에 400점 만점이었겠지만, 그러니까 240점이었다 그래도 요거의 중간 점수를 줬었다고. 그러니까 만점이 나와도 다 맞았는데도 만점을 안 줘요. 그러니까 만점을 안 주는데 요새 그게 좀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만점 받는 사람을 무조건 만점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진짜 이번 시험이 좀 쉬워서 막 1.5%가 다 맞았다. 그럼 여기서부터 1.5%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만점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만점을 줘버리고 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를 틀렸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여기선 여기에 속해. 여기에. 한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여기에. 근데 그걸 막상 점수를 환산해 보면 이 갭이 진짜 넓은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만점이었으니까. 여기 해가지고 한 문제를 틀렸을 때 223이 나올 수도 있고 226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를 틀렸을 때 깎이는 점수가 어마무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시험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만점자의 숫자가 막 0.3%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나를 틀렸는데 323, 232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예, 하나를 틀렸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 틀려도 이게 고득점 사이에서는 이 점수가 진짜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쪼개놔가지고 여기다 넣으면은 여기서부터 차지하는 이게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렸을 때 이렇게 되다가 점점 한 문제를 틀렸을 때 깎이는 점수가 줄어요. 이렇게. 촘촘해져요. 촘촘.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120점대를 받았던 분들은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탭스 점수가 평균 점수가 330이잖아요. 그러니까 330인 건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한다면 여기서 한 문제를 더 맞게 되면은 220을 받던 분이 한 문제를 더 맞게 되면 124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이번 시험 나 잘 봤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 전체가 전체적으로 좀 쉬웠어.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이번 시험 잘 봤다 생각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40문제를 풀었었을 때 내가 평상시에 한 15문제 풀리던 분이 13문제를 틀렸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점수가 한 5점, 8점, 10점도 채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 풀었을 때 기분은 훨씬 좋았겠지. 덜 틀렸으니까. 그랬는데 문제를 2문제나 더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별로 안 나. 시험 자체가 쉬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게 뭐냐면 요 가운데 분들은 한 문제를 맞췄었을 때의 이 점수 상승폭이 얼마 크지가 않아요. 한 문제를 맞췄었을 때. 대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문제 맞추면 갭이 이렇게 벌어져요. 진짜 막 갭이 막 10점씩 벌어지고 15점씩 벌어지고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좀 질문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500점을 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480이시다. 그러니까 480이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한 200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200 좀 안 나오고 190 정도 나오겠구나. 한 190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점수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5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을 무한히 반복해가지고 내가 운빨이 끝내줘가지고 내가 이걸 하나를 다 맞아버리면 편해요. 이게 240 나오고 얘가 19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90 나오고 50, 50 나와버리면 이게 갑자기 아니 이게 다 맞는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점수가 50점이 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다가 530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시험을 그냥 무진장 자주 봐. 그냥 무진장 자주 봐가지고 내가 LC든 RC든 하나를 다 맞는다는 게 다 맞는 게 실력이 아니죠. 찍어서 하나 잘 맞는 거니까. 가지고 다 맞는 회차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 돌리시는 게 가장 빨라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돼. 운빨에 맡겨가지고 한 10번 시험 정도 연속으로 보면은 240이 나오는 회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을 200을 넘는 순간, 여러분이 200을 넘는 순간 어떤 LC든 RC든 하나를 다 맞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이게 동시에 두 쪽을 올리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가지고 이게 이게 만점이, 그래서 이게 진짜로 힘든 게 여기에서부터 이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격차가 요렇게 되는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아, 그러니까 탭스에서 만점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요렇게 된 그림이구나. 그래서 하나를 틀렸을 때 점점이 100점이 무진장 깎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었을 때 더 많이 틀릴 때는 점수가 덜 깎이는 건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한 180점대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당 한 10점만 생각하시면 돼요. A씨는 하나당 10점 정도 깎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 4개 틀리면 한 200이 좀 안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200이 좀 안 나서 180, 한 9, 5? 막 이렇게 나온다 치고, RC 같은 경우는 4개를 틀렸다 치면은 한 180 초반이 안 나오죠. 180 정도? 180, 175?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점수가 막 240점 정도면 나 그렇게 많이 안 틀린 것 같은 점수가 왜 이모할까요? 그러니까 170이다 이랬으면 여러분 한 4개밖에 안 틀린 거예요. 175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진짜 그지, 죄송해요. 약간 그지 같은 경우가 아닐 수 없지. 이거 뭐 한수 내가 이렇게 2개 틀렸다 하시면 210이 안 나온다. 한 5 나온다. 이거 2개 틀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막 나 진짜 그 별로 안 틀린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이렇게 빡빡 깎이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처음에 맞았을 때 이게 다 맞는 건데, 다 맞으셨을 때 여러분이 막 550 이상 받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난 별로 틀린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깎이는 문제인가 생각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점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 이렇게 예를 들어 중간 점수에 받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나 이거 무지 틀린 것 같은데 괜찮네 이런 분은, 그러니까 이 격차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틀려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탭스 점수를 공부하고 어떻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탭 세션의 힌트였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탭 세션의 힌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